안녕하세요 여러분, 잉스북클럽의 쭈쌤입니다. Chapter 3에서는 머티와 젖 아저씨의 갈등과 머티가 샬로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직면한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머티가 보여준 결단력과 그의 성장의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오늘 함께 살펴볼 Chapter 4에서는 머티가 샬롯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샬롯을 위해서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건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해요. Are you guys ready? Let's dive in! 지난 챕터 마지막에 젖 아저씨가 자신의 개들에게 너무 함부로 부르는 게 화가 난 나머지 마르틴은 얘 이름은 샬로라고요 하고 발끈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오늘 처음 살펴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Marty, Dad says, when we're around the band, sometimes you haven't got the sense to shut up. You can't go telling a man what to call his dog, but I'm mad too. Better than calling him Git or Scram. 자, 오늘 첫 표현은요, around the band 라는 표현이에요. 급 커브를 도는, 구분기를 도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척 꾸불꾸불한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은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구분기를 돌면서 아버지가 마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Marty, sometimes you haven't got the sense to shut up. You can't go telling a man what to call his dog. 자, 여기서 나오는 get the sense라는 표현은요, 센스를 갖다 또는 감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haven't got the sense라는 표현은 반대말이 되겠죠. 센스가 없고 감이 없는 걸 얘기해요. 자, 이 문장은요, 아빠가 마티에게 마티야, 넌 가끔은 조용히 해야 할 때를 모르는 것 같아. 남의 개 이름을 네가 정해주려 하면 안 되는 거란다. 라고 아버지가 마티에게 젖 아저씨의 개 이름에 대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마티도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Better than calling him Git or Scram. 자, 여기서 Git는요, 멍청이 또는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cram은 꺼져 라는 표현이에요. 자, 젖 아저씨가 자기의 개들을 Git 또는 Scram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지금 우리 마티는 아주 불만이 가득하다는 걸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화는 마티가 젖 아저씨가 걔를 거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험악한 표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품고 있고, 아빠는 마티가 타인의 권리나 행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요, 마티의 아버지가 새로운 게임 워든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Dad's still talking. We've got a new game warden in the county, and I hear he's plenty tough. Used to be a man could kill a deer on his own property anytime if that deer was eating his garden. Warden would look the other way. But they tell me the new warden will find you good. Well, that's the way it ought to be, I guess. 자, 여기서 game warden. 자, 단어를 하나씩 띄워볼게요. game이라는 단어는요, 야생동물 또는 사냥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새롭죠? warden은요,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game warden이라는 표현은 사냥과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집행하는 수렵 감시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전 감시관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사슴이 와서 농작물을 먹게 되면 그 사슴은 사냥을 해도 이 이전 감시관은 모르는 척을 해줬는데,
새로 임명된 이 수렵 감시관은 fine you good 한다고 합니다. 자, fine은요, 동사로 쓰이면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인데 fine you good 이라는 표현은 아주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새로운 수렵 감시관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That's the way it ought to be, I guess.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 임명된 감시관의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마틴은 여전히 샤일로를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에 상황 체크를 해봅니다. 자, 저 아저씨는 과연 샤일로를 팔 생각이 있으신 건지, 자, 그렇다면 얼마를 요구하실지, 데려온다 한들 샤일로는 또 무슨 돈으로 먹이를 줄 건지 등등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It isn't that we're rock poor. Trouble is that Grandma Preston's got real feeble and she's being cared for by Dad's sister over in Clarksburg. Have to have nurses anytime Aunt Hetty goes out. And every spare cent we got goes to pay for Grandma's care. 여기 나온 rock poor이라는 표현은요, rock bottom이라는 표현에서 온 말입니다. rock bottom이라는 표현은요, 맨 밑바닥, 최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걸 따서 rock poo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매우 가난하다라는 거,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It isn't that we're rock poor. 즉,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닌데, 즉, 머티의 가족 경제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가난한 건 아닌데, 문제는 할머니인 Grandma Preston이 매우 몸이 feeble해졌대요. 자, 이 feeble은요, 허약한, 약한이란 뜻이에요. 자, 따라서 할머니 몸이 되게 약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클락스버그에 살고 있는 고모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표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가족 모두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머티가 얼마나 샤일로를 원하는지 머티의 엄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머티에게 마음 같아서는 머티와 그의 여동생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애완동물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렇게 해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시죠. 마틴은 엄마의 말이 이해는 가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르다는 걸 엄마가 알아주었다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마틴의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I nod. Ma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sometimes, but she don't have this straight. I don't want just any dog. I want Shallow because he needs me bad. 자, have this straight 이라는 표현은요, 어떠한 문제를 직시하다, 정확히 이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she don't have this straight 이 표현은요, 엄마가 자기의 상황을, 즉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머티는 단순히 강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샤일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Needs me bad. 여기서 bad라는 표현은요, 몹시 또는 절실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샤일로가 마티를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장면은요,
엄마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실 때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잘못 이해하고 계셔. 난 그냥 아무 랜덤한 강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샬로가 필요한 거라고. 자, 이 샬로가 자신에게 어떠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건지 엄마가 좀 제대로 직시하고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답니다. 자, 장면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집 밖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마티는 손살같이 달려나가서 확인을 하죠. 집 근처에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샤일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 마이 갓! 마티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생각하다가 샤일로를 젖 아저씨네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마티는 집에서도 이 상황을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따라서 샤일로를 나무 아래의 숲속으로 데려가서 잠시 동안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려고 해요. 가는 길에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 set him down at last and go over to the creek for a drink of water. Shiloh follows along beside me. I cup my hands and drink, and Shiloh helps himself, lapping it up. Now what? I ask myself. The problem is looking me square in the face. 자, cup이라는 표현이 동사로 쓰이면요. 손을 컵 모양으로 둥그렇게 모아 쥐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이 표현은 손으로 물을 받는 동작을 뜻해요. 마티가 I cup my hands 손으로 컵 모양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마시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샤일러도 lapping it up 하네요. 여기서 lap이라는 동사는 할짝할짝 핥다라는 뜻입니다. lapping it up 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샤일러가 물을 핥아먹는 걸 묘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다 마시고 나더니 이제 현타가 제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마티는 Now what? I ask myself. The problem is looking me square in the face. 여기서 먼저 square이라는 표현을 살펴볼게요. 부사로 사용되면 똑바로 또는 정면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ook someone in the face라는 표현은요. 바로 눈앞에 있다. 아주 명백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looking me square in the face라는 표현은요. 지금 문제가 명확하고 눈앞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은 마티가 샬로와 함께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지금 현타가 제대로 온 상황인 거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마티가 샬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리고 그로 인해 이 마티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티가 샬로를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이 든 모습으로 챕터 4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샬로를 향한 마티의 용기와 사랑이 빛나는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건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요,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everyone.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